아이들도 영유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30%가 질병을 조기 발견합니다. Unbelievable! 국가건강검진!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국가대표팀의 주치 세브란스 병원 김광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충남 서산의 방수영 씨의 아드님 지역 FC의 골키퍼 어린이 생각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치킨을 아주 좋아해요. 네. 다시 듣기로 우리 김광진 교수님의 말씀을 들려줬대요. 그 친구에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음식 조절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종이에다가 결심을 적더랍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먹지 않기, 신유철, 약속, 사인까지. 여기 보세요. 저희 그 게시판에 네, 올렸죠? 세상에. 2022년 4월 11일,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자기가 사인을 하고, 와, 진짜. 교수님. 먹지 않기? 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시대를 통해서 청취자분들,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네. 사실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유철 어린이 약속하고 사인도 아주 멋있게 해줬거든요. 멋있어요. 네. 이 약속 꼭 지켜서 네. 나중에 국가대표팀 골키퍼가 돼야죠. 아,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꼭 만나서 이 약속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주시는 우리 김광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성시대 가족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려야죠. 7176님, 선수들은 스프레이 파스를 사용하던데 스프레이 파스와 일반 파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죠. 파스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이는 파스고요. 두 번째는 바르는 거. 세 번째는 뿌리는 겁니다. 근데 붙이는 파스는 경기를 뛸 때 붙이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파스는 선수들 운동하면 땀이 나니까 갑자기 약도가 떨어지게 돼서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뿌리는 파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기본적인 효과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선수들에게 통증 조절, 공증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뿌리는 파스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르는 파스를 가끔 목이 물렸을 때도 바르잖아요. 네. 저 가렵지 말라고. 괜찮아요. 네, 이게 파스의 종류 중에는 기본적으로 진통 소염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멘솔이라든지 이렇게 허브 성분이라고 해서 약간 화하고 시원한 것도 있고 따뜻한 것도 있고 그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파스는 이렇게 발랐을 때 시원한 느낌이 나고 거기서 모기에 물렸을 때나 이렇게 벌레에 물렸을 때 생기는 다양한 그런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피부가 다친 경우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간지럽거나 이렇게 피부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냥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간지러울 때만 바르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목이 물렸을 때 침도 바르시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아, 왜 더러워진 거예요? 아니요. 침 안에는 생각보다 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닦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군요. 그 침 좀 잘 들어가려고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큰일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한 대면 쑥.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안유미님, 운동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 찬물로 씻는 거와 따뜻한 물로 씻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은가요? 네, 이것도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찬물로 씻을 때는 급속도로 저희 몸속에 있는 그 모공이라고 하는 것들, 그 땀샘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거나 너무 더위가 많아서 이게 오히려 찬물로 확 씻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땀 배출이 오히려 늦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찬물이 그걸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면 막 열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으면 시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나중에는 그 열이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운동을 계속 할 거다. 나는 발열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미지근한 물이 더 나은 거고요. 네. 그냥 잠깐이라도 나 이제 운동 안 할 거고 열이 좀 식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찬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김영화님이 신경성 위염이라는 말도 있던데 신경성 식도염도 있나요? 저는 신경 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신경성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위, 장 등의 이제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칭해서 신경성 위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경성 위염이 생긴다는 게 결국은 위에서 분비되는 위의 산이 증가하거나 이 산 성분이 식도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은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염이 생길 때 발생하는 위산의 변화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산의 분비가 증가되고 그렇게 증가된 상태에서 위와 식도를 딱 닫아주고 있는 관약근이 열리면서 위산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식도 쪽에 상처를 내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요. 식도염도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보성님, 건강검진을 하니 폐 질환을 앓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앓은 적이 없다고 하니 폐 질환 흔적이 있답니다.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쉽게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감기에 걸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폐나 기관지에 상처가 나거든요. 근데 감기 걸렸던 거 기억 못 하시잖아요. 네. 한참 지나고 나면 나는 그냥 감기 앓다가 좋아졌으니까 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몸에는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백일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혹은 결핵 같은 병을 앓고 나면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병을 앓았는지 다 기억을 제가 못하죠. 하지만 그게 내 몸 안에 있는 폐에는 흔적이 남아있고 그걸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면 알았던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알았던 거고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까지는 기억하시지 못할 뿐인 겁니다. 네. 자, 정현님께서 10살 딸이 키가 작은 편인데 성장판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검사를 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성장판 검사가 도움이 될까요? 이런 고민은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판 검사라는 걸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성장판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일종의 벤치마크가 됩니다.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나이대에서는 당연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주로는 손목 그리고 팔꿈치 쪽에서 성장판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연령대에서 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나의 성장판이 어느 정도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지를 비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삼기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아내분비라고 하는 분과가 있는데 소아내분비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성장판이 얼마나 닫혔는지 확인해 보시면 추후 아이의 키 성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나쁠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뭐 음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있으면은 참 좋은데 사실은 모든 운동과 모든 음식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전부 성장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요즘 들어서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줄어들고 네. 특히나 성장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 다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성장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또 낮밤이 바뀐다거나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성장에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근데 키가 크려면 움직여줘야 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네. 잘 움직이는 정답입니다.
농구가 조금 더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농구도 도움이 되는데요. 반대로 농구를 너무 지나치게 했을 경우에는 충격으로 인해서 관절 같은 데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좀 어렸을 때 농구를 좀 더 했었어요. 축구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래요. 자, 장석호님이 지인이 채식주의자라서 동물성 단백질 전혀 먹지 않습니다. 걱정되는데 온전한 채식 진짜 건강에 좋을까요? 온전한 채식만 해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별로 다 다른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단백질의 섭취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량의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야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개를 먹어도 1개가 들어오는 거고 동물성 단백질은 10개를 먹으면 4, 5개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효과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상태에 맞추어서 본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맞춰야 합니다. 상태, 체질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일단 동물성 단백질이 좀 더 효율적이다. 네, 그렇죠. 단백질.